여러분 안녕. 오늘은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를 하시기 전에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의 개념 정리를 듣고 오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비의 성질을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페이지 48쪽에 있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10대 40과 비율이 같은 걸 두 개를 찾는 건데요. 이 문제를 풀 땐 비의 성질을 머릿속에 다들 넣고 계셔야겠죠.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잖아요. 구구단 외우듯 외우시는 거예요. 비의 성질은. 비의 성질, 비의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은 같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용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전항과 후항에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한 걸 구하면 아주 간단하겠죠? 10대 40이라는 비에 전항과 후항에 곱하기 2를 해주면 20대 80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10대 40에 나누기 2를 해주면 5대 20이 되겠네요. 비의 성질에 따라서 비율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건 비율은 같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조금 지저분하게 생긴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는 문제네요. 페이지로는 50쪽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0쪽에 2번 문제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는 건데요. 보면 이렇게 소수의 형태도 있고 두 자릿수 이상의 형태도 있고 분수의 형태도 있고 소수와 분수의 합동 형태도 있네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비의 성질을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겠죠? 첫 번째부터 풀어보죠. 0.9대 1.4는 소수죠. 소수는 곱하기 10, 100, 1000을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여기는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네요. 전항과 후항에 곱하기 10을 해줍시다. 9대 14가 될 거고 이게 제일 간단한 자연수죠. 다음 35대 63은 두 자릿수끼리의 비인데 보시면 7의 공통된 배수죠. 따라서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눠줘 봅시다.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누면 5대 9가 나오죠. 다음 세 번째 건 분수의 비인데요. 분수의 비는 최소 공배수 활용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 20을 해주면 15대 4가 나오겠네요. 마지막 소수와 분수의 합동으로 있는 문제는 일단 소수든 분수든 하나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저는 분수로 바꿀게요. 자,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3대 7대 4가 될 것이고 이것은 최소 공배수 활용해주면 간단하겠죠. 최소 공배수 활용해서 곱하면 21대 40이 나오겠네요. 간단했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비례식을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한 식에서 연결해 주는 걸 뜻하죠. 따라서 비율이 같은 것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비율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대표 문제는 52쪽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 아래에 있는 녀석들한테 비율을 맞춰서 써주는 게 될 텐데 우리 비율 구하는 거는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에서 다 배웠잖아요. 비율은 선생님이 싹 해보도록 할게요. 하면 자, 이렇게 비율은 다 구했고요. 즉 아래에 있는 녀석들의 비율을 봐서 맞는 것들 써 넣어주시면 되겠죠. 4대 3은 비율이 3분의 4니까 보기 중에 요 녀석이 3분의 4네요. 16대 12를 써주면 되고 2대 3은 비율이 3분의 2니까 요 녀석 써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4대 7은 비율이 7분의 4니까 요 녀석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했고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비례식의 성질은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는 것을 이용하라는 뜻이겠죠. 대표 문제는 54쪽에 있는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53쪽에 3번 보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대놓고 써있네요. 즉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것을 활용하라는 뜻이죠. 바로 문제 해결해보죠. 첫 번째 8대 5는 네모 대 35다. 이거는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5 곱하기 네모는 8 곱하기 35, 즉 280이 될 것이고 네모는 280 나누기 5를 해준 56이 나오겠네요. 간단하죠?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활용하시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9 곱하기 네모가 144가 나오고요. 네모는 144 나누기 9 해준 16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비례식 성질 이용 안 하고 비의 성질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요. 비의 성질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6대 네모는 30대 25에서 이것은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테니까 지금 전항은 곱하기 5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후항도 곱하기 5가 된 상태겠죠. 따라서 네모 곱하기 5가 25죠. 즉 네모는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비의 성질을 활용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거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네요. 넘겨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비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형태 중 하나죠. 대표 문제는 56쪽에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시면 1000ml 우유 2통이 4,500원이래요. 우유 8통 사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는 문제죠. 이걸로 식을 써보시면 우유 대 가격을 활용해서 식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2통일 때 4,500
4,500원이면 8통일 땐 얼마입니까? 라는 비례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해 보시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이용하시면 2 곱하기 네모는 4,500 곱하기 8이고 2 곱하기 네모는 36,000원이고 네모는 18,000원이니까 답이 18,000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비례식의 성질 활용해 보시고 이제 마지막 문제 풀러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대망의 비례 배분이 나오네요. 비례 배분하는 방법 모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표 문제는 59쪽에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6쪽에 5번 보시면 연수는 420명의 학교에서 남자 대 여자는 3대 4에서 여학생이 몇 명인지를 구하는 문제였네요. 근데 연수가 또 잘못 풀었대요. 얘는 어떻게 맨날 잘못해요, 맨날. 여하튼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럴 때는 연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인이 옳게 풀으시면 됩니다. 비례 배분하는 방법 먼저 여기다 적어놓고 갑시다. 비례 배분은 전체 곱하기 전항 더하기 후항 분의 전항 또는 후항이었어요. 요거 개념 정리에서 있었죠. 자, 여기 정리를 해보시면 여학생은 분명 후항입니다. 따라서 계산할 때는 후항을 써주시면 되겠죠. 일단 전체 곱하기 전항 더하기 후항 분의 여학생이 후항이니까 후항 써주시면 420 곱하기 7분의 4는 240이 나오네요. 따라서 답은 240명인데 이 연수 녀석은 140이 나왔죠. 왜 그런가 봤더니 아유 요런 더하기를 안 하고 곱하기를 해버렸네요. 요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비례 배분은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수학은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비례식과 비례 배분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비의 성질, 비례식의 성질, 그리고 비례 배분 적어도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수학 5단원 개념 정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